미용실에서 머리 감다가 뇌졸중 올 수도 있다. 아니 이거 전국의 13만 미용실 원장님들께서 지금 이거 지켜보고 계십니다. 교수님 이거 진짜인가요? 원장님. 네, 실제로 응급실에 보면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 감기를 하다가 응급실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아까 기사처럼 그렇게 뇌졸중으로 오시는 분이 드물긴 하지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는 미용실이 문제가 아니고 이 뇌졸중을 만든 원인이 바로 경동맥이라고 하는 목으로 가는 혈관이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들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말씀 꼭 드리고요. 경동맥은 우리 목의 앞쪽에서 굵은 두 가닥으로 뇌혈관, 뇌 쪽에 혈류를 공급하는 아주 훌륭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관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예를 들면 고개를 뒤로 젖힌다거나 또는 앞으로 이렇게 숙일 때 이 경동맥이 과도하게 신전이 되거나 구부러지게 되죠. 이렇다 보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경동맥 안에 동맥경화나 혈전이 있다가 이런 자세 변화 때문에 이게 갑자기 머리로 날아가면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설마 드문 일이죠? 이거 흔한 일은 아니죠? 물론이죠. 아주 드문 일이긴 한데 그래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미용실에서 과하게 머리를 뒤로 꺾고 이제 긴장된 상태의 자세가 미용실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동네 아파트 우리 원장님 얼마나 이 머리 뒤에다 이렇게 수건도 감아서 넣어주시고 얼마나 잘해주시는 줄 알아요. 그럼요. 전혀 노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위험한 자세가 많습니다. 바로 천장에 전구를 갈 때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과하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오히려 치과 갔을 때 이렇게 너무 과하게 머리를 뒤로 젖히고 또 긴장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렇게 운전하다 후진을 딱 할 때 고개를 휙 돌린다든지. 네, 요즘은 또 아니시지만 어르신들 머리 이는 자세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한데 아까 경동맥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은 그 목 뒤에는 추골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화면 보시면 이 추골동맥은 경동맥보다 좀 더 보시면 굉장히 가늘어요. 아주 연약하고요. 뼈 사이를 지나가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는데 여기에 동맥경화가 있어서 파열이 되거나 막히면은 손해로 가는 뇌혈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혈류가 어지럼증이 확 생기고요. 심지어는 동맥경화가 없어도요. 정말 해외사례인데 정말 그 30대 쨍쨍한 그런 남성이 이발소에서 머리 감고 뇌졸중이 생긴 경우. 특히 목 디스크로 이 경추를 유합을 하면요. 목뼈가 더 뻣뻣하기 때문에 이 목뼈가 더 튀어나와서 척추 동맥을 더 누르거든요. 특히 목 디스크를 좀 경추 유합술 수술이나 동맥경화 있는 분들은 이런 자세를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머리 감는 자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네요. 일단은 너무 과도하게 젖힌 자세들, 생활 속에서 하는 자세들에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저는 그래도 미용실 가서 이렇게 두피 마사지 해주는 그게 참 좋아가지고 그럼요. 네, 그 머리 감는 시간을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자세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혈압 있는 분들은 좀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비단 혈압뿐만 아니라 흡연을 한다 또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같은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특정 자세에서 경동맥이 갑자기 신전이 되거나 굽혀지게 되면 경동맥 안에 우리가 혈압과 맥박의 센서가 있습니다. 얘가 갑자기 이렇게 자극이 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또는 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간혹 우리나라 분들 막 어디 몸이 좀 찌뿌둥하면 마사지 좋아하시는데 경동맥은 요 앞쪽에 여기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요 부위를 간혹 환자분들이나 또 어떤 어르신들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엄청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르다 보면 경동맥 안에 있는 찌꺼기를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그게 운이 없이 머리로 날아가서 마사지하고 난 다음에 뇌졸중 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목 주위의 어떤 마사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가 목폴라티도 아주 짱짱하게 짜리거나 또는 남자분들 넥타이를 확 매게 되죠. 이렇게 되면 경동맥이 또 이렇게 자극이 받아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눌리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혈압과 맥박이 갑자기 우르락 내리락 하면서 뇌졸중이나 또는 실신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목폴라 같은 거 입으셨을 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한 번씩 해주시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겨울에 나가실 때는
준비 운동을 하신 다음에 나가시는 것이 경동맥 주위의 근육을 좀 이완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떤 위험을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좀 경동맥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고 날씨도 추워지면 경동맥 관리 시작해봐야겠어요. 경동맥이 숨 쉴 수 있게 좀 여유를 네.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내용의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또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사실 겨울철이면은 뇌졸중 환자도 좀 늘어나잖아요. 관련 있을까요? 네, 찬바람이 불면 사실은 저나 신경과 교수님처럼 혈관 보는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이룹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환자 명단을 띄워보면 아주 많이 오신 특히 뇌경색, 뇌졸중은 아주 많이 생깁니다. 단 꼭 기억을 하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뇌졸중은 발생을 했을 때 골든타임, 즉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30분 안에 내원을 하셔야 예후가 좋습니다. 즉 신경학적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생기면 바로 빨리 병원에 오시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오시느냐? 대한뇌졸중학회, 신경학회 등등등에서 나타내는 슬로건, 소위 말하는 표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 손발, 시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따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자 이하시면 됩니다. 이하실 때 이하시면서 양쪽 입꼬리가 똑바로 잘 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웃어 보시면 됩니다. 웃으실 때 이렇게 한쪽이 만약에 힘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양손을 쭉 들으셔가지고 할 때 한쪽 손에 힘이 빠진다. 이렇게 동작을 취했을 때 한쪽이 유난히 잘 안 된다. 손, 그다음에 말씀을 해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남편이나 또는 아내분의 이름을 이야기해보라 또는 통장 번호를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말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마지막으로는 눈동자를 어떤 시선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잘 따라가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이웃, 손, 발, 시선 이 중에 하나라도 갑자기 급격하게 생겼다. 그러면 갑자기 빨리 응급실에 가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네.